안녕하세요. 반호박 11 치과 최재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비발치 교정에 대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출입이 어느 정도가 돌출입인지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봤을 때 입이 너무 나와 있고 입이 잘 안 다물어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입이 벌어지고 치아가 보이는 분들은 비발치 교정으로 치료가 가능할 확률이 좀 낮고요. 반면에 그렇게 입이 많이 안 나왔는데 조금 넣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비발치 교정으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돌출입의 정도에 따라서 비발치 교정으로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고 이를 빼서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치아가 삐뚤한 것보다는 입술의 위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웃어야 치아가 보이지만 웃지 않으면 치아는 안 보이고 입술의 위치가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치아의 가지런함보다는 입술의 위치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삐뚤한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 교정을 했더니 이는 가지런한데 입이 나와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지런한 치아를 다시 삐뚤하게 해서 입술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치아를 전체적으로 뒤로 당겨서 가지런한 치아를 유지하면서 입술을 뒤로 넣는 방법을 해서 다시 입술 위치를 뒤로 조금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이가 가지런하다면 비발치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정 치료는 진단이 제일 중요한데 비발치 교정을 진단을 내렸을 때 입술의 위치를 후방으로 넣으면서 이를 가지런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입술이 좀 나오더라도 이만 가지런하게 할 것이냐, 이걸 잘 처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잘못되면 이가 가지런해도 입술이 나오겠죠. 그래서 중간에 교정하는 도중에 입술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치료 계획을 바꿔야 돼요. 그대로 쭉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가지런하게 하면서 어금니를 뒤로 쭉 계속 당기면서 이를 가지런하게 하면 이도 가지런하게 되고 입술도 뒤로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비발치 교정은 훨씬 비용이 낮죠. 왜 낮냐? 이를 안 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자연치를, 소중한 이를 안 빼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연치의 가치를 생각하면 마이너스 비용일 수도 있어요. 하나당 몇백만 원, 높게 평가하는 데는 2천만 원까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이를 하나도 빼지 않고 교정을 할 수 있다. 돈을 버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면에 이를 4개를 빼거나 2개를 빼거나 하면 내 소중한 일을 빼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일을 잃는 대신에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실 실제로 치료 비용이랑 치료 기간을 놓고 비교만 단순 비교를 해보면 치료 비용은 비발치 교정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입술도 넣어야 되고 이도 가지런하게 해야 되니까 결국 어금니를 뒤로 쭉 뒤로 당겨서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면 어금니가 뒤로 가려면 이제 교정할 때 사용하는 미니스크류 같은 걸 이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이 추가로 되고, 그리고 이를 빼지 않기 때문에 입안에 없던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공간을 만들어서 이를 뒤로 넣어야 되니까 이를 빼고 하는 교정은 빼자마자 공간이 생기는 거죠. 쉽게 공간이 생기는데 이를 안 빼고 입을 넣기 위해서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니는 빼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한 3분의 2 정도는 빼고 시작을 하고 3분의 1은 아예 사랑니가 없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발치란 게 이를 뺀다는 뜻인데 비발치 교정인데 사랑니는 왜 빼요? 할 수 있겠지만 사랑니는 제대로 나서 씹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놔둬도 빼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빼는 치아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거죠. 치간 삭제란 게 이제 치아 사이를 삭제하는 뜻이 되겠고요. 치아가 이제 이렇게 붙어 있죠. 이 사이를 삭제해서 공간을 만드는 건데 뭐 많으면 0.3mm, 적으면 0.1mm 정도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 공간을 모아서 이가 배열되는 데 이용한다는 것이 되는데 치아가 조금 삐뚤한 경우는 이런 치간 삭제를 통해서 이를 가지런하게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발치로 입을 넣고자 하는 경우는 어금니가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치간 삭제만으로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뒤로 가는 치료를 병행하면서 치아가 좀 큰 부위는 일부러 삭제해서 좀 크기를 줄이기도 하니까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치아를 삭제하면 치아에 안 좋지 않나요?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상식적으로 아니, 멀쩡히 쓰던 이를 갑자기 간다고 하면 누구나 반가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치아는 바깥층은 범낭질이라고 해서 아주 딱딱한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삭제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조직층이 있고요. 다만 그 조직층을 넘어서는 삭제를 하면 당연히 이가 시릴 수도 있고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삭제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악궁 확장에 대한 질문을 엄청나게 받고 있고 환자분들도 오셔서 저한테 여쭤보시고 심지어 저한테 치료받고 계신 분도 여쭤보시는데 악궁 확장이란 말은 말 그대로 확장하는 거죠. 입안이 되게 좁아요. 좁으면 넓혀야겠죠. 좁은 게 비정상이니까. 물론 좁은 게 정상이라면 넓힐 필요가 없지만 좁은 상태가 비정상이라고 판단이 되면 넓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때 쓰는 게 악궁 확장이라는 장치인데 이 악궁 확장을 하는 것은 이를 막 움직이는 것보다는 사실은 뼈를 벌리는 것이거든요. 벌리는 데도 한계가 있고 치아 움직이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좁은 치아를 빠른 시간 내에 벌리고 싶은 경우는 악궁 확장 장치도 하지만 잇몸뼈에 자극을 주는 콜티코토미라는 시술을 같이 하게 되면 같이 뼈에도 자극이 가해지니까 조금 더 빨리 치아 이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치아를 1mm 벌리면 얼굴도 1mm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사실 어금니와 이 볼 사이에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지만 어떤 분은 입안을 3mm 벌려도 얼굴이 그대로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2mm만 벌려도 여기가 좀 넓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연조직, 볼이나 뺨, 살의 긴장도나 두께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앞에가 벌어지는 걸 되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위에를 벌릴 때 이렇게 평행하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어금니 쪽을 많이 벌릴 수도 있고 앞에만 이렇게 많이 벌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식으로 어금니가 많이 벌어지도록 하는 치료를 하고 있고요. 악궁 확장 장치는 아주 좋은 장치이긴 하지만 꼭 써야 되는 환자분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안에 뭐가 들어가면 우리 입안에 항상 세균이 있기 때문에 덧나가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를 잘 닦거나 몸 상태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게 잘 안 닦이거나 하면 입안에 항상 세균이 있으니까 스크루가 있는 부위에 음식이 끼거나 해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가끔 부어서 오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도 적당한 관리와 필요에 따라서 약을 처방해 드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 다 안정화됩니다. 지금까지 비발치 교정에 대한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발치 교정이 궁금한 것이 아주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 다루지 못한 내용은 Q&A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박이 11치과 최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